안녕하세요, 북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은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집중력 문제는 요즘 몰입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고도의 집중 상태인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이라는 것이 말처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여태까지 나온 집중력 혹은 몰입과 관련된 책들은 이것을 모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 핸드폰 좀 그만 들여다봐, SNS는 시간 낭비야, 이런 말들로 우리들을 다그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책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중력 개선을 위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알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명백한 역설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이 따분할 만큼 뻔하다. 속도를 늦추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고 잠을 더 자면 된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속도를 높이고 전환을 더 많이 하고 잠을 적게 잔다.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행동 사이의 괴리 속에 산다. 자, 여기까지는 여느 책들이 말하는 몰입의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빠른 속도, 멀티태스킹, 수면 부족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은 그 원인, 즉 우리가 왜 빠른 속도, 멀티태스킹,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집중력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깊이 오해해 왔다고 믿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집중이 안 될 때마다 화를 내며 스스로를 탓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넌 게을러. 자제력이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게 아니면 핸드폰을 탓하거나 핸드폰에 경노하거나 핸드폰이 아예 발명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대다수도 똑같이 반응한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의 실패나 하나의 새로운 발명품보다 훨씬 심오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집중력 저하가 주로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 모두가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매우 강하다. 그러한 세력 중에는 거대 테크 기업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자의 경험담이 등장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집중력의 한계를 느낀 저자는 요즘 흔히 말하는 디지털 디톡스, 즉 모든 전자기기들을 없애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공 스토리로 끝날 것 같았던 그 몰입의 세계가 다시 저자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자 처참히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디지털 디톡스의 한계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요. 책에서는 그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지속 불가능, 두 번째는 시스템 문제 해결 불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책에서 말했던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 정도의 방어로는 어림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강력한 상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으로 귀결될 겁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우리들을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가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렇게도 집요하게 우리를 산만함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자, 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더 오래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게 전부였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집중 시간을 끝장내려고 전자기기나 웹사이트를 설계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혼란을 심고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려는 조커가 아니다. 이들도 명상과 요가에 많은 시간을 쓴다. 자신이 설계하는 웹사이트와 전자기기를 자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들을 전자기기 없는 몬테소리 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 모델은 사회 전체의 집중 시간을 장악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자,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산만함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서 핸드폰을 들여다 볼수록 그들의 소득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들 화면 너머에서 흔히 천재로 불리는 이들이 우리를 화면에서 눈길을 돌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설계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느낀 제 감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절망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상대인 그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으려고 마치 도둑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전환을 최소화하기, 두 번째는 나의 산만함에 반응하는 방식 바꾸기, 세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 네 번째는 딴 생각 호영,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 여섯 번째는 아이들과 자유롭게 놀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집중력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일 경우에 해당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명제인 집중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와 상충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면서 이 책의 명제와도 맞는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경주 중임을 깨달았다. 한쪽에는 빠른 속도로 힘을 키우며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파악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채굴하는 침략적 기술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술, 우리의 집중력을 분열시키는 대신 강화하는 기술이 있다. 현재 인간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운동은 쇼사나 주보프 교수와 트리스탄, 아자와 같은 몇 명의 용감한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1960년대 초반에 여기저기서 무리를 이룬 용감한 페미니스트들과 같다. 우리 모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들과 합류해 싸움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침략적 기술이 부전승을 거두게 내버려 둘 것인가? 책에서는 우리의 집중력을 앗아가는 거대 기업들의 현재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거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 뒤 이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에서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 원인 분석에 있어서 너무 탁월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책, 도둑맞은 집중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모두 편안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